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기분 좋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4월 8일, 9일 이때 가장 깊숙한 지하실일 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봄 안에 상승 구간이 나오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날씨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더워지는 만큼 주식시장도 굉장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두 여러분들 계좌에서도 종목으로 다 느끼실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신대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밤에 이 늦은 시각에까지도 여러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주말에도 공부를 하고 계시고 한데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그런 결과를 못 얻었다라고 하시면은 오늘 이 시간 딱 집중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말까지 해서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못 얻었던 것들 더욱더 이자를 붙여서 다 받아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2700포인트를 돌파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정에서는 글로벌 증시가 같이 동행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다우지수 지금 관세 전쟁, 그리고 정말로 무력 전쟁. 전쟁이 또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자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전쟁 나오고 있고, 중국도 지금 대만하고 계속 이제 좀 끌어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뭐 발발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우려감이 있었지만 사실 관세 쪽이 좀 더 급하다 보니까 대만 쪽 이슈는 조금 중국에서 내려놓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쓱 올라옵니다. 어떻게 했어요? 다우지수 관세 때문에 급락을 거쳤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 살짝 올라왔다. 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바닥을 만드는, 어떻게 보면 역헤드 숄더 모양이 나왔죠. 그래서 저점을 살짝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게 완성되려면 43,000 위쪽을 완벽하게 탈환해야 되는데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정확하게 역헤드 숄더니까 세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올라가면은 우상향하는 느낌이죠. 여러분 이중 바닥도 이렇게 바닥이 똑같이 돼 있는 이중 바닥보다는 두 번째가 살짝 올라가 있는, 이렇게 변형돼 있는 이중 바닥이 추세를 올리는 것이라 더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이 지금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다우 증시는 지금 멋지게 이중 바닥성, 역헤드 숄더로 해서 두 번째 바닥을 올리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심증으로 알 수 있다. 제가 조삼모사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도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스닥은 어때요? 엔비디아에서 호시적 나오고 훈풍 불어오고 있죠. 중동에다가 반도체 싹 판매하고 중국을 또 제재하니까 그거에 또 맞춰서, 제재 사항에 맞춰서 또 개발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이 저가형 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 앞선 기술로 해서 먼저 앞서 나가는 게 어려운 거지, 기존에 있던 기술을 조금 더 낮춰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은 최신 기술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원활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훈풍 불어오고 빅테크줄 좋고, 그리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지금 복귀한다라고 하니까 이사회에서 당신 복귀하지 마시오 반대합니다라고 하죠.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49%가 줄었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량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전기차는 계속 판매가 잘 되고 있어요. 캐즘이라는 건 우리나라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나라에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지금 전기차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정보효율부 일을 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해서 복귀 반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머스크가 뭐합니까? 나 이제는 초반에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다. 물러나겠다라고 하죠. 기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다라고 해서 뭐 바로 머스크에 대한 이제 반감 심리가 줄어들 거냐라고 보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됐건 정보일부 내려놓고 기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금 가장 큰 게 테슬라일 뿐이고 스페이스X가 있고 뭐 XAI가 있고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테크 쪽은 더 좋다. 나스닥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엔자형 내려온 다음에 이중바닥 완성해놓고 저점 올리는 과정에서 급등 흐름이 나왔죠. 그럼 18,000 회복되고 19,000까지. 기존에 있던 박스권까지도 지금 싹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완벽하게 탈환했느냐라고 하면 살짝 밀렸다가 갈 수도 있지만 이미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벗겨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반등하고 상승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반등이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반등은 그나마 다행인 거고 상승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했어요. 아니, 뭐가 다르냐? 주가는 올라오는 게 반등이나 상승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반등은 말이죠. 많이 내려왔으니까 반발 매수세로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술적 반등을 반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지 기술적 상승이라고는 잘 안 하죠. 반등은 밀렸기 때문에 반발 심리로 올라오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하락 구간을 이겨내고 돌파해서 나오는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는 상승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추세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작년 11월부터 얘기했습니다. 하락 이후에 반등이 나올 거고 휴식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 흐름으로 전환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에 맞는 종목들을 하락 구간에는 하락 구간에 맞는 종목들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등 구간에는 반등이 세게 나오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을 하시는 게 계좌에 유리하고, 상승 구간에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죠. 상승 구간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매매하면 된다.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도주가 시장을 끌고 가는 시장 평균 수익률보다 더 높기 때문에 주도주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실제로 주식을 하게 되면, 주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자꾸 감정을 이입하고 몰입을 하게 돼서 내 종목에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럽으로 넘어가 봤더니 전쟁, 이제 휴전이 임박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상 최고치 돌파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관세 때문에 밀렸는데 이거 V자 반등으로 완벽하게 회복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만들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써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요, 탈원전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뭐 다들 조금씩은 나은 국가들이겠지만 우리나라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탈원전한다라고 해서 천연가스 그 비싼 거 수입해다 쓰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적자를 불려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시 탈원전을 철회했다라는 것처럼 독일이 그 강력한 탈원전을 외치던 독일이 탈원전을 철회했습니다. 사실 프랑스가 탈원전 철회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돼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전쟁이 나는 순간 탈원전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독일은 더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EU를 사실 먹여 살리는 소년 가장이에요. 과거에 전범 국가였다, 그거를 인정한다라고 하고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EU 많은 국가들에다가 거의 배상 형식으로 해서 소년 가장처럼 먹여 살리고 있죠. 자, 그런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노드스트림 2라는 가스관을 개관을 해서 천연가스를 받아서 우리는 탈원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러시아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닫아버렸죠. 그러면서 전력난이 나옵니다. 유럽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스웨덴, 덴마크, 독일까지도 이제 다 탈원전을 철회하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가 어떤 섹터가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원전이나 전력기기나 전선이나 이런 쪽 생각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도주를 너무나도 쉽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가운데 휴전까지 임박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휴전이 되고 노드스트림이 다시 개관이 되고 노드스트림 2도 이제 정말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원 문제에 대해서, 전력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원활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 계속 모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관세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유럽에 대해서 50% 얘기하다가 또 바로 유예를 해버렸죠. 정말 알 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트럼프는 계약 바로 직전에 가장 센 발언을 해요. 가장 센 발언, 50% 유럽 얘기해놓고 나서 바로 유예를 해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중요한 결정 직전에 가장 강력한 압박을 한다는 게 트럼프의 방식이다. 이거 작년 11월에 당선되자마자부터 말씀드렸던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계속 경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여러분들도 다 편안하게
이해를 하시는 거죠.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할 때 또 저러네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친구 급하구만. 저 친구 뭔가 또 하나 하려고 하나 보구만.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대화를 통해서 유예를 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편합니다. 그럼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그 강력한 발언 뒤에 호재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트럼프의 발언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고 방법 그리고 관련된 섹터들을 계속 교육해 드려왔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방식으로 해서 나가면 됩니다. 트럼프 이제 집권한 지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상황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대로 그대로만 보시면 된다. 자, 중국은 어때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슬기롭게 관세 협상을 헤쳐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큰 타겟이었고 목적이 중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중국을 핑계로 미국이 이제 무역 적자를 보는 국가들 그리고 사실 우방국을 더 흔들었죠. 우방국 같은 경우는 우리 친하니까 내놔라는 식으로 거의 친한 사람들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멱살 잡은 다음에 지흔들어가지고 갖고 있는 걸 뜯어내는 형식이었죠. 이 정도면은 거의 소위 말해서 조금 안 좋게 말하면 깡패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 깡패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이제는 뭐 G2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자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도 딱 끊었더니 알아서 또 어떻게 조달을 해오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기술이 좀 뺏겨가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서 수율은 안 나오지만 기술력은 생각보다 엄청 빠르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의 중심에 딱 서고 있고 트럼프 1기를 거쳤기 때문에 2기 때는 슬기롭게 채권을 흔들면서 미국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현상을 만들어 놓고 빠르게 관세 협상을 유예시켜놨죠. 정말 슬기롭게 관세 협상을 했다. 시진핑이 트럼프가 없는 4년 동안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트럼프 1기 때 중국이 고립당했던 것처럼 미국을 고립시키는 전략을 펼치면서 반트럼프 연합을 유럽과 함께 형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지금은 가장 또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있는 방향을 본인들이 잘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내려가죠. 이렇게 쥐흔들어대고 막 하고 있는데 안 내려가요, 중국 주가가. 잘 버티고 있다. 여기서 부양책만 하나 딱 터지면은 빵 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이 소비 진작을 통해서 벗어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유효한 성과를 거둔다라면 중국 시장은 날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 보면은 여기는 관세 협상 이제 차례가 다 됐죠. 임박했죠. 6월에는 일본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빨라야 7월이라고 했습니다. 빨라야 7월이고 조금 더 지연되면 8월인데 웬만하면 7월 하순 정도에 하는 것이 좀 괜찮지 않나 싶다라고도 저는 말씀드렸어요. 7월 하순에서 8월인데 너무 늦으면 또 트럼프가 또 자꾸 국방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뒤흔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지금 뭐 나토 같은 경우도 국방비 뭐 5%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다음 달에는 뭐 회원 가입국끼리 합의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듯이 일본 같은 경우도 관세 협상 다음 차례.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금리 정책을 거꾸로 가고 있죠. 다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올렸다가 아이고 이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네 라고 해서 다시 금리를 내리면서 유동성을 확장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금리를 꼭대기까지 인상할 때까지 일본은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였습니다. 혼자만 안 올렸어요. 그래서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랑 다 오늘도 우리나라 금리 인하했죠. 내리고 있는데 그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여러분들 우려감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 나오면서 급락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사이드카 내려오고 하면서. 그 주범이 일본이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이제 완화가 다 되고 이제 소화 과정이 다 끝났다. 조금 있으면은 1년 아닙니까? 작년 8월이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다 흘러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기 위해서 4만 포인트를 향해 힘차게 올라오고 있다. 너무나도 좋은 모습. 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코스피 2,700포인트를 멋있게 돌파했습니다. 사실 저항은 이 구간이에요.
2650포인트가 저항이다. 그래서 이 구간만 오면은 밀리고 이 구간만 오면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도 근처까지 왔다가 숨고르기하고 2600에서 여기서 이탈해도 이상할 게 없는데 이렇게 내려왔다가도 이상할 게 없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나도 강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 내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요? 횡보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지금 시장이 생각보다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살짝 밀려 내려와도 되는데 이 구간을 수급으로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 주식 안 샀는데요? 수급이 뭐가 좋죠? 라고 하시는 분들은 선물옵션 시장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알려드리니까 지금 수급이 좋구나, 선물옵션 시장의 수급이 좋구나라는 거 큰 흐름만 보세요. 하루하루 볼 필요가 없어요. 흐름을 봐서 외국인들이 수급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차익 실현하고 있구나, 모아가고 있구나,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금이 너무 커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 매집하고 끝, 이게 아니에요. 수개월 동안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수개월 동안 그 작업 나오는 것들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올해 초부터 수급 좋았다가 잠깐 리스크 관리한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3만 계약 이상 매도 쳤던 거, 선물 매도해서 하락 포지션 만들어놨던 거,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공매도 많이 쳐놨던 거 싹 다 해소하고 매수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수급이 좋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하락 포지션 막 구축했다가 이거 다 청산하고 상승 포지션으로 전환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전환되고 나서 돌파하고 있는 겁니다. 옵션은 더 좋아요. 아무튼 이런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대량 매수를 지금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후 3시에 평일에 매일매일 공개 방송을 해드리고 있는데 와서 제가 매일매일 수급 분석해드리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만큼 많이 사고 싶은데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사면은 누군가는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하락 포지션을 들고 가야 되는데 보통은 외국인이 이 물량을 넘겨주는 대상이 기관입니다. 당연한 거죠. 이 물량을 어떻게 개인이 받습니까? 물론 개인도 나눠서 받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은 지금 하락 포지션을 들고 가는 이런 현상인데 기관 투자자들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기를 쓰고 마감만 되면은 선물을 한 예를 들어서 3천억 정도, 이 정도를 하락 포지션을 들고 있었다. 동시호가 전후로 해가지고 플러스 전환시켜 버립니다. 무슨 뜻이에요? 나 하락 포지션 안 들고 갈 거야. 나 상승 포지션 들고 갈 거야라고 어제는 투신, 오늘은 이제 금융 투자 해가지고 마이너스 돼 있는 걸 다 플러스 전환시켜놔요. 동시호가 지금 돼가지고. 선물 시장은 15분 더 하기 때문에 정규 시장이 30분에 동시호가가 끝나고 나서 T30일 끝나고 나서도 15분 동안 청산이 가능합니다. 그 현상이 지금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얘네는 상승 포지션을 몇천 계약씩 몇천억씩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마감 때마다 기관들이 아니야, 그 상승 포지션 놔줘, 나 하락 포지션 안 가져갈 거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무도 하락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요. 일부 개인 투자자들만 멋모르고 지금 하락 포지션 들고 가는 거예요. 혹은 정말 단기적으로 살짝 스캘핑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잠깐 가져가시는 거겠죠. 올라왔으니까 조금 눌리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 빼고는 지금 하락 포지션을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시장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제가 이 4월 9일 날 최저점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교육해드렸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보다 보니까 하락할 때 제가 이 신대가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주식을 어설프게 알면은 오히려 당한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진짜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 가지를 알 때 한 7, 80% 이 정도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만큼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정말 많으세요. 대부분 여기까지 가는데 수년이 걸리는데 이거를 정말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구나라고 느낍니다. 이만큼까지 잘 올라오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50%에서 80% 사이, 80%도 아니고 50%에서 한 90% 사이에 계시는 분들이 시장에 맨날 당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맨날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모르면은 아유, 난 모르니까 그렇게 위험한 거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안 당합니다. 근데 어설프게 알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데 7, 80%면 어설프지는 않아요. 잘하시는 거예요.
꽤나 근거 있게 들어가시는데 완벽하진 않아요. 그 완벽하지 않은 틈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완벽하게 공략을 해서 역행하는 겁니다. 이거에 맨날 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라는 게 주가가 이렇게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관세 때문에 내려간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구간, 불확실성 때문에 내려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럼 다들 뭐라고 해요? 여러분, 2,500포인트가 지지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지선입니다. 지지선이 이탈했네요. 여러분, 이러면은 다음 2,400을 지지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탈해요. 여러분, 2,350 당일날 2,300도 깨졌네요. 2,200. 여러분, 2,000도 위험합니다. 이때 가서는 2,000도 위험하대요. 여기서는 그런 말 안 하던 사람들이 여기 가면 꼭 2,000이 위험하대요. 인버스를 사래요. 왜 여기서 인버스를 사고 왜 여기서 현금을 만듭니까? 바닥이 다 왔는데. 어설프게 알고 있어서 그래요. 그분들도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락이 나올 때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교육해 드린 적이 있나 없나. 하락이 나올 때는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보는 겁니다. 저항선을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락의 목표치는 말이죠.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심리를 흔들어서 심리적으로 어디까지 파고드느냐인데 어디까지 파고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최소한의 목표치는 이거죠. 2,400을 흔든다라는 정도는 있어요. 이 아래는요. 이거는 심리적인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저점이 어디다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서 여러분, 생각보다 더 밀렸는데요. 맞습니다. 제 생각보다 더 내려왔네요. 여기 심리적인 구간이니까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왔죠. 그래서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본다. 여기서 저항선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현금화를 할 거냐를 보는 거고요. 현금화를 안 했다. 그럼 2,600 이탈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지지받는 척하고 다시 올라왔죠. 여기를 이탈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기가 저항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지선을 이탈하면 저항이 돼요, 여러분. 언제나 지지선을 이탈하면 저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락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저항선을 보는 거다. 반대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난 거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럼 반대로 뭐예요? 상승 구간에서는 맨날 저항선 설정하면서 어디까지 갑니다 그러죠. 목표치 얘기하죠. 아니에요. 그것도 하수예요. 제가 볼 때는. 중수도 아니고 하수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본기가 돼 있다라고 하면요. 상승 구간에서는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일부 종목을 차익 실현했어요. 많이 올랐네? 이 종목이 슈팅 구간 갈 것 같네? 그러면은 내주는 거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저는 조금 더 먹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구간, 복숭아뼈에서 사서 귀에서 팔자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똑같은 개념입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당히 팔고 마지막 남은 한 슈팅 하나 남은 거는 마무리하는 사람들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면은 재매수하는 거 어디서 해요? 혹은 종목 교체 어디서 해요? 지지선 왔을 때 여기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목별로 이렇게 지지선 와 있는 종목을 사는 거고요. 상승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3달 지나면 또 똑같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지지선 보라고 했더니 다 저항선 보고 계셨죠? 지금처럼. 다 지지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몇 달 지나고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TV 방송부터 시작해서 요즘에는 이제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매체들 다 보시면은 올라갈 때 다 저항선 얘기합니다. 다 하수예요, 여러분. 다 하수예요. 덜 배우신 거예요. 그분들은 아직 90%가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90% 넘어가시는 분들은 다 정말로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기술적 분석을 그만큼 했다. 상승거에서 다 지지선 얘기할 겁니다. 나중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지지선을 봐야 되고 이 구간에서 뭐 해야 된다? 주도주를 포착해서 여러분 계좌에 담아놓으면 된다. 간단합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돼요. 저항 돌파했고 기존에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봄 안에 저항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소한 돌파 시도는 할 거고요. 2650 돌파 시도는 할 거고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됐잖아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없겠죠. 돌파됐잖아요. 물론 올라갔다가 이렇게 한번 눌림 나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니까. 자, 코스닥은 어때요? 제가 6월까지 돌파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730 올라왔어요. 여기서 조금 더 헤매었습니다. 왜?
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코스피 수급이 좋았습니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 시장에 환율이 1,400원 위에 계속 있다 이제 1,370원대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금을 넣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관세나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커서 우리나라 시장에 큰 돈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뭐 조금씩이라고 하기에는 뭐 2, 3천억씩 계속 사고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은 뭐 시원하게 1조 원씩 샀으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환율이 1,300원 중반 이하로 내려가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이 정도만 해도 사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는 거예요. 1,400원 아래쪽으로 쑥 내려와서 좀 안정되면서 강달러 현상이 나오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환율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 있죠. 정책주 이제 그만하시라고 했어요, 제가. 정책주는 이번 주에 좀 정리를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여러분 정책주는 끝날 수도 있어요. 일부는 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더 움직이는 것만 쏙쏙 뽑아서 내 계좌에 넣을 수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안 보셔도 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좀 비중을 크게 축소하거나 아니면 한 차례 정리를 하거나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혹은 정책주가 올랐다가 다시 다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은 볼만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책이에요. 인맥 아니에요. 누구랑 안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 미래 산업에 대한 거 혹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 대표적으로 저출산, 인구 고령화 관련된 이런 정책은 지금 정권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권까지도 우리가 미래에 계속 안고 가야 될 숙제 아닙니까? 이런 것들 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계속 갑니다. AI니 로봇이니 뭐 조선이니 방산이니 이런 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안고 가야 되는 숙제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만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걸 보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시장 큰 흐름만 알면은 세부 내용은 쉽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잡고 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작년 11월에 되자마자 여러분 트럼프 당선됐는데 단기적으로 뭐 SOS랩이나 이런 거 좀 좋을 겁니다. 160포인트 넘게 올랐죠. 그것도 다 신대가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트럼프 당선 직전에 11월 4일 날 다 트럼프 트레이드, 해리스 트레이드 얘기할 때 루닉 같은 거 말씀드려서 120포인트 넘게 올랐죠. 8만 원 넘어갈 때 거래대금 안 나오니까 여러분은 매도하셔야 됩니다까지도 알려드렸죠. 너무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이미 다 밴드 교육방 입장하셨을 텐데 거기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신대가 시간에 나와서 또 알려드리고 다른 이데일리 TV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알려드리고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투매가 나올 겁니다. 투매가 나와야지 이 구간에서 계속 말씀드린 게 투매가 나와야 되고요. 투매가 안 나오면은 L자형으로 갔는데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투매가 나와야 코스닥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시종장고가 너무 커가지고 이거 한번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외국인들 생각, 기관 생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739강에서 말씀드렸는데 682타라는 게 신호탄이라고 했죠. 그런데 신호탄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왔어요. 세게 양봉으로. 제가 이렇게 되면 뭐라고 했죠? L자형으로 갑니다. 이날 왜 반등 세게 나왔어요? 삼성전자에서 10조 원 자사주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와다가 여기서 쭉 밀렸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막았죠, 한번. 투매를 강제로 막은 거예요. L자형으로 나오면 왜 힘드냐? 지수가 안 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투매가 나와야 될 타이밍에 투매가 안 나오면요. 지수를 이렇게 묶어놓고 종목만 하한가 중하한가로 계속 밀어내립니다. 종목만, 일부 종목들만 지수 묶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구간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더 편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12월 9일 날 투매가 발생을 합니다. 블랙먼데이 기억나시죠? 제가 오후 2시 20분 말로 없는 시간에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네, 말씀드렸던 투매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투매가 나왔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말로 없는 종목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번 주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범양건영 같은 경우 빠르게 오를 겁니다. 3일 만에 87% 올랐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제일 좋은 종목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정책주 중에서 저출산 관련주 SAMG엔터 이게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파산핑이란 별명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뿐만 아니라 삼촌들, 뭐 이모들까지도 모두 이제 뭐 등골을 이제 뺀다라고 해서 많은 용어들이 좀 나와 있는데
이쪽을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좋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53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거를 이날만 말씀드렸어요. 바로 전날이었던 12월 6일 날 요거 신대가 바로 전에 마켓 위너 있죠? 최종 위너 종목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시장만 알아도 돼요. 시장만 알아도. 시장만 알아도. 이렇게 큰 그림 그려놓고 1, 2월에 코스닥에 1월 효과 나올 겁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데 3월에 조정을 안 받으면 4월에 큰일 나니까 4월 위기 오니까 3월부터 쉬어야 됩니다. 2월 말부터 3월 쉬었죠. 4월에 조정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좋아집니다. 뭐가 좋아져요? 지수가 좋아지고 4월 이후에는 코스피가 좋아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지주사 관련주나 이런 부분, 밸류업 관련주들 좋아져야 됩니다. 지금 금융주랑 다 고점 돌파해 있죠. 두산, CJ 이런 거 다 고점 돌파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큰 그림만 그리면 돼요.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대로 깔끔하게 지금 마무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실 때가 된 것 같아요. 뭘 보시느냐? 차기 주도주를 봐야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시장 흐름 딱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차기 주도주 그리고 움직임 나올 때마다 어디로 알려드려요? 밴드 교육방에 알려드리죠. 여기에 제가 조금 더 디자이너 고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눈으로도 볼 수 있게끔 편안하게 볼 수 있게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대응 전략하고 차기 주도주하고 같이 보세요. 그래야 기존 종목을 정리하고 차기 주도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방법 한번 확인하시고 다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이 좋은 자료들 여러분 다 다운받으신 다음에 주도주 포착하는 방법 어떻게 끌고 가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시간 남은 시간에 가져가신다라고 하면은 하반기에 여러분들 계좌는 제가 볼 때 내년까지 10백으로 갈 수 있는 초석을 충분히 다질 수 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여러분들 모두 10백어 달성해야 되니까 주도주 포트폴리오까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검증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 거를 본다라는 겁니다. 자, 주도주를 매수하라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장에서 주도주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는지 한번 보세요. 자, 조방원. 과거에 이방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 같죠? 태조 이방원. 그런데 그 태조 이방원을 생각나게끔 이방원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조선, 방산, 원전처럼 2차 전지, 방산, 원전이었는데 그 2차 전지만 조선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조방원이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방원이 포트폴리오에 있느냐, 트레이딩을 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가 꽤나 크게 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도주고 왜 조방원이냐? 주도주 같은 경우는요, 비중을 크게 실을 수가 있어요. 20, 30% 크게 실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하면은 한 두 종목 나눠서 20%, 20%에서 40%까지. 50%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 3, 40% 정도가 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저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존에 이 구간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은 드리긴 했는데 사실 내려왔다 올라갔잖아요. 내려왔다 올라가는 구간이 이 구간이 뭐예요? 이 미국 대선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어서 갑자기 불확실성으로 내려왔죠.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회복되는 구간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은 글로벌 시장에서 원할 수밖에 없고 에너지 전쟁이 나오기 때문에 LNG선을 더 많이 발주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조금 안 좋았고 중국이 잘 된 거는 중국이 기술력이 좋고 우리를 따라잡아서가 아니라 카타르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가장 많이 수입을 해가는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발주를 안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까지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트럼프랑 통화하자마자 한국조선 원따봉 딱 봤더니 급등 나오죠. 그럼 여러분 여기부터는 딱 추격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보고요. 눌림목 기다리세요. 더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요. 눌림목 기다리는 거예요. 괜히 잘못해서 여기서 달아잡았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 35,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제가 원칙 세워드렸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한 달 동안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결국엔 12월 초에 여러분들 드디어 왔습니다.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이 이렇게 절호의 타이밍을 준 다음에 이 양봉 하단까지도 살짝 밀렸잖아요. 여기서 리스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계속 사는 거예요. 계속 사는 거. 어디까지? 내려갈 때마다 사는 거고 35,000원 회복될 때 내가 원하는 물량, 부족한 물량 있다. 다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트럼프의 엄지척으로 시작해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단가랑 다 올려드렸죠. 어느 정도가 저항선이고. 그러면서 나온 거 지금 187.05%. 전 분명히 이거 200%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250%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최소한 200%는 넘어갈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간데 잠깐 쉬고 있단 말이에요. 더 가기 위해서 쉬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이렇게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이탈해서 아래권 박스권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을 했다. 그래서 이 종목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중심선 구간에 있는데 15,000원 구간에 있는데 요거 아래로 지금 홀시탐탐 좀 내려와서 14,500원 아래에서만 사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14,500원 아래에서만 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밴드 입장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기다리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순식간에 64% 그리고 63% 끝이에요? 아니죠. 계속 움직입니다. 중요한 매수 포인트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125%라는 놀라운 상승률. 주도주를 매매하면은 세 자릿수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못해도 그 좀 못난이 종목이어도 50%는 올라요. 자. 조방원이라 해서 원전도 들어가 있겠죠. 원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작년에 두산에너빌리티 BHI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G2파워도 최근에 가장 최근에 5월 달이잖아요.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종목 원하는 가격 내려올 때 사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8,000원 구간은 저항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밀리면 사야 된다. 어디까지? 6,000원과 8,000원 사이 7,000원 전후 구간이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7,000원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53.86%.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수익이 이번 달에도 계속 나는 겁니다. 계속 나는 거예요. BHI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요거 1시간 전에 있는 요즘에도 한 번씩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게도 나가는데 정식으로 제가 출연하던 그 시간대는 금요일 시간대는 이제 딱 끝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려서 작별 인사 선물로 제가 BHI 드릴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월 13일 날 있던 일이고요. 자, 그 전주에 SMG 엔터 그리고 마지막 주에 BHI를 드렸습니다. 느낌 오시죠, 여러분? SMG 엔터 530%. BHI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202%. 200% 넘는 상승률. 이게 바로 주도주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주도주예요. 이해가 되시죠? 주도주를 여러분들이 품에 안고 있어야 돼요. 품에 안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주도주를 항상 개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섹터가 주도주인들을 미리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시대가 왔네? 조선 자연스럽게 늘어나겠네? 왜요? 기존에도 좋았고 기존에도 슈퍼사이클이었는데 트럼프가 유가 안정을 위해서 셰일가스를 수출하고 LNG를 활성화시키겠다. 지금 알래스카도 그런 거 아닙니까? LNG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은 LNG 운반선이 당연히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 거기다가 MRO 사업도 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미국의 기술력이 지금 제조업이 끝났다 보니까 필요한 기술력을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가져다 써야 되는데 중국 거 가져다 쓸 리는 없겠죠. 오히려 중국은 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한국 기술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중에서 좀 더 빠른 게 이제 한국 기술력인 거죠. 일본은 장인 정신 때문에 원하는 기간 맞추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는 거. 그리고 좀 기술이 이제 변화하고 혁신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조금 느려요. 일본 같은 경우. 대신 단단하죠. 우리는 변화무쌍하잖아요. 그리고 신속하잖아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 꼭 우리만 좋다가 아니라 장단이 각자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신 미국이 원하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원전
미국이 우리나라에 우리가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펼쳐가지고 신뢰를 많이 잃기는 했는데 어쨌든 탈원전을 철회하고 뭐 했습니까? 원전을 지금 수출하기 시작하죠. 체코도 서명만 미뤄진 거예요. 뭐 11월까지 미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서명만 미뤄진 거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또 소송 걸어서 소송 때문에 결과 나올 때 이제 불리할까봐 그거 좀 서명만 미루자라는 거고요. 이미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수출했어요. 자, 미국은 뭐예요? 그 부분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랑 분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필요하고 같이 공동으로 MOU를 맺고 개발을 해야 되니까 기술을 미국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이 필요하니까 웨스팅하우스랑 분쟁 해소시켜 주겠다. 분쟁 끝났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이 정도로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전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탈원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다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 버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시면서 자, 조방원 중에 2가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 확인하셨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남은 하나는 더 뛰어납니다. 그래서 남은 하나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섹터를 봐야 되는지 이번 주부터 해서 여러분들 쭉 보실 거예요. 제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 종목, 섹터 이렇게 딱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딱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 하고 입 벌리고 계시면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떠먹여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10분도 안 남았습니다. 한 8분 남았으니까 8분 집중해 주시고 아직 입장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시간 끝날 때까지만 오픈됩니다. 그래서 요 하단에 나와 있는 그리고 이제 전체 화면으로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혹은 샵 3772로 그냥 문자 주시면은 링크 갑니다. 그 링크 클릭해서 여러분들 교육방 다 참여하세요. 여기서 주도주 얻어가시고 그리고 매수는 쉬운데 매도가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있죠. 대응 전략 다 올려드리니까 오셔갖고 대응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이 막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주도주 다 가져가셔가지고 내년까지 꼭 10백억 계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7분 딱 남았습니다. 7분 동안 잠시만 집중하시면 돼요. 7분은 유치원생들도 집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방산 남았는데 방산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고 이 종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호재가 완발하는 이유 없는 수급에 하락이 발생하면 인생을 바꿔줄 절호의 찬스가 온다. 말씀드리죠. 제가 3년째 4만 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대신 작년 10월 14일 날 제가 이데일리 개편 때 딱 왔을 때부터는 당분간 안 산다라고 했어요. 왜? 이 종목을 살려면은 28만 원 아래로 내려가야 저는 살 것 같습니다. 40만 원 위에 조금 올라갈 자리는 있는데 10% 15% 먹기 위해서 저는 30% 40%의 하락 위험을 감수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리시라고 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8만 원 아래 26만 원대까지 줍니다. 결국 그리고 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0%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자, 하나시스템 어때요? 같은 계열사에서 든든하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당장은 안 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틈새 시장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시스템이 덜 올랐어요. 오르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사시면 여러분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119% 올라왔죠. 이런 겁니다. 대장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시스템을 사도 세 자릿수 수익은 나죠. LIG넥스원이 2등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어서 그러지 원래 대장이 돼도 이상할 게 없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렇게 박스권처럼 움직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승 구간 초입부터 해서 이 구간까지 다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뭐 21만 원에서 21만 5천 이 사이 구간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 같으니까 이 구간에서 산다라고 하면 물려도 들어가야 됩니다. 내려와도 더 사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도 100% 이상이 올라옵니다. 방산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조방원 다 좋죠. 이 섹터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지금 뭐예요? 막바지 스퍼트한 다음에 잠깐 쉬고 있어요. 조선이 조금 먼저 움직일 수 있고요. 이제 원전하고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세적으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잠깐 쉬었다 또 움직이거나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주들을 같이 봤죠. 곁들이는 거예요. 개별주는 메인이 아니에요. 적은 비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다른 뭐 메인 종목을 20, 30%, 40%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은 10% 정도, 5에서 10% 정도로 비중을 좀 제한하면서 좀 탄력적으로 수익을 얻는 종목이죠. 인벤티지랩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신대가에서 교육해드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000원 아래 무혈입선이고 음봉 밀릴 때마다 매수해 나가시면 됩니다. 모아가세요. 15,000원 회복될 때 다 사셔도 됩니다. 결국 319%. 비만 치료제의 경구용으로 해서 리벨서스, 위고비의 노보노디스크보다 74배 좋은 효능을 보였다라는 거, 엄청난 흡수율을 보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사에서 바로 전화 왔대잖아요. 빅파마대 바로 전화 온대잖아요. 올라갈 만한 이유 충분했죠. SM젠터는 뭐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타이밍에 이틀 연속으로 저점 구간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500%가 넘는 멋진 수익률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계좌에 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가장 쉬운 종목들, 가장 편한 종목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2종목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4종목씩 해가지고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완성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주도주 포트폴리오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 덜 오른 종목이고 앞으로 좋아질 하반기에 좋아질 섹터 들어가는 거다. 반도체주 하반기 정말 좋을 거예요. 오늘 엔비디아 훈풍 들어왔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소외돼 있다? 말이 안 됩니다. TLB 같은 경우는 소캠 쪽으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올랐다가 다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업황 회복, 기존 업황 회복 기대감에다가 소캠이랑 이제 CXL까지도 기대감이 있다. 기판 쪽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건 심택이고 탄력적인 건 TLB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바닥권 TLB 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급등전 매수 포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17,770원인데 매수가가 여기에 잘못 나와 있네요. 17,770원입니다. 이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보시고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뭐 25,000원 이런 구간 목표치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장중에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밴드 교육방에 다 올려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휴전의 흐름이 나올 겁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재건주를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쪽을 계속 보셔야 돼요. 저는 전진건설로부터 기존에 말씀드리고 나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지금 3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죠. 더 움직일 겁니다. 자, 재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희망은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정말로 진출할 수 있느냐도 보셔야 돼요. 정말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뭐 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HD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는 그쪽은 애초에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점유율 1위입니다. 원래 28%였는데 30%로 올라가면서 1위 다투고 있다 1위로 올라갔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런 기업들은 애초에 진출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수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부총리이자 이 재건 담당 장관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모듈러 기술 좋은 거 알고 있다. 우리 좀 필요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 철근 심고 언제 차곡차곡 쌓아 지하부터 쌓아 올려가지고 언제 집 만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빠르게 조립식 주택이라고 하죠.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바로바로 이제 건설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그러니까 데크플레이트가 핵심 부품이고 여기에 건자재까지 하는 SY 스틸텍 그리고 모회사인 SY가 이 모듈러 기술력이 우리나라 제일 좋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니까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겁니다. 전쟁 종료가 되는 임박하면은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6,130원 너무 좋아요. 6,500원 돌파하면은 좀 빨라지니까 나는 성격이 급하다. 6,500원 돌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싸게 사는 게 좋다. 지금 음봉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면 돼요. 6,500원 아래 너무 좋아요. 무혈 입성 구간이에요. 제가 볼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튀어 올라가면 여기 위에 있는 9,500원 구간을 1차 목표 치료하고 10,000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이 기업 외에도 덕신하우징도 있고 많은 종목들 제가 소개해드렸었죠. 이런 종목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꾸준하게 제가 앞으로도 포트폴리오 완성해 나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장중에도 올려드리고 실제로 마감 동향 제가 매일매일 함께 하죠. 3시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무방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데
공개 방송도 여러분 찾아오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것들 나만 모르면 안 되잖아요. 다 가져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도주 여러분들 계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내년까지 템베고 분명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좋은 강의 제가 앞으로도 계속 준비해 올 테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올리셔가지고 항상 웃는 주식 투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돈주 선생 이재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